자, 이제 2교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력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잘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록할 수 있게끔 코드를 한번 적어주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방문했던 사람, 첫 번째 33살 홍길순 씨부터 해서 홍길동 20살, 임꺽정 30살, 이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한다라는 건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딘가에다가 이 정보를 담아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건 왜 열린 거고,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종이에다가 쓴다던가 아니면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던가 입력을 한다던가, 어쨌든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뭐가 됐든 좋아요. 행위를 해야 돼요. 그 행위를 자바 코드 내에서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는 건 변수의 값을 보관한다, 이런 느낌이 될 텐데, 자, 홍길순과 33살, 이런 사람에 대한 특징이죠. 20살 홍길동, 이것도 이런 사람에 대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객체라는 걸 배울 때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서 보관하기 위해,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객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첫 번째 홍길순부터 홍길동 임꺽정까지 셋 다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물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람 객체로서 저장을 해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 객체. 그럼 지금 일단 사람 객체가 필요하겠네요. 객체가 있어야 그 객체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사람 타입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냥 A 사람이라고 하죠. 자, A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연결시켰어요. 제가 아까 그 녹화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힌트를 드렸던 게,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는 더 이상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객체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객체는 밑에서 처리가 될 거다라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사람 타입의 변수한테 사람 객체를 연결시켜 놓는 과정.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이 이름과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 객체한테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현재는 없죠. 이게 자기소개 메서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사람 객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사람 타입의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객체가 그 공간을 가지고 태어날 거니까. 그쵸?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름, 여기다가 어떠한 값 넣을 거고, 여기다가 어떠한 값 넣을 건데, 여기에 값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인자로 넘겨준 이런 값들, 첫 번째 온 사람, 애드 사람이 첫 번째 실행될 때 이 값들, 얘가 알고 있죠. 외계변수가 이렇게. 그럼 해당하는 값들을 이 사람 객체 안에 변수 공간에다가 넣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공간을 만들어 볼까요? 알아서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죠.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맞지만, 퀵픽스를 사용해도 얘가 알려줘요. 어차피 당연히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 변수를 호출하고 있는 리모컨을 작동시킨 주체, 얘가 사람 타입이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메서드를 실행하나 변수에 접근을 하나, 어쨌든 그 리모컨을 동작시킨 변수가 어떤 타입인데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름과 나이라는 공간을 뚫어 놓고요, 매개 변수로 받아왔던 이름과 나이를 세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애드 사람이 실행됐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애드 사람 메서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인자를 가지고 이만큼이 실행을 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이름과 나이를 사람 객체 하나 만든 다음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번호, 얘는 여기 있는 애니까 1 증가시켜 놓고 출력. 두 번째 애드 사람 하면 홍길동 20살 들어왔을 거고, 그거 여기다 세팅하겠다라는 거고, 번호 또 증가시켜서 출력.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약간 우리 그 재공격 메서드 기억나시나요? 그때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메서드가 매개 변수가
메서드가 끝나면 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니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백업해 놓는다는 느낌인데, 그때 당시에는 해당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전역 변수에 백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른 클래스 안에 있는 공간에 백업을 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저장을 했네요. 기록을 했어요. 이제 됐나요? 자, 이거 실행하면 이게 또 넓혀져요. 이거 말고 잠깐 얘를 끄고, 자, 지금 얘를 만약에 실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까지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의 상황인 건데, 이제 갯사람으로 꺼낼 수 있어요. 자, 지금 정보를 저장한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이름과 나이를 저장한 애는 얘가 알고 있죠. 이 A사람이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 이 저장된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객체가 있고 연결이 되었고, 여기에 공간이 2개 뚫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값 넣었고 값 넣었어요. 자, 얘 누르면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 메서드가 끝났네요. 갯사람은 다른 메서드네요. 지금 얘가 꺼내와야 되는데, 그럼 얘 어디 갔어요? A사람 이미 죽었죠. 얘도 지역 변수잖아요.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잖아요. 기록은 했어요. 기록은 했는데 보관을 안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인력관리소 직원이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1번 누구 이렇게 써요. 써놓고 열심히 써놓고 그냥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딱 지금 그 상태예요. 얘를 썼으면 이쁘게 잘 보관을 해놔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록을 해놓고 그냥 구겨서 버렸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말을 한 것보다 더 멍청한 행동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낫지. 수고스럽게 기록까지 해놓고 구겨서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까보다 발전은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진짜로 이 A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크게 사람인력관리소 쪽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사람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관까지 완료한 정보를 가지고 누가 쓰고자 해요? 얘는 갯사람이 먼저 쓰려고 하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메서드, 갯사람. 자기소개도 쓰는 건 맞아요. 쓰는 건 맞는데 그 자기소개보다 먼저 얘가 써야 돼요. 갯사람이. 왜냐면 기록을 해놓고 남겨놓은 걸 가지고 꺼내는 역할을 할 거니까, 갯사람이. 그래서 얘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가. 갯사람이. 그러려면 사람인력관리소 쪽에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얘는 인력관리소 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력관리소 안에 있는 메서드니까. 얘가 쓰려면, 얘는 사람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사람 객체를 또 만들어서 연결해 놓고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저장한 이 데이터를, 기록해놓은, 종이에 열심히 써놓은 이 데이터를 진짜 한쪽에다 잘 보관을 해놨다가 그거를 그냥 사무실 안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갯사람. 그래서 얘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자,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 안 붙여도 되겠다. 처음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자,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3개를 만들 건데, 얘네들은 각각 타입이 뭐여야 될까요?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변수예요? 네, 사람 데이터. 그러면 타입은 사람.
사람 타입으로 처음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야 지금 제가 이걸 3개를 만든 이유는 3명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에다가 몰아서 한 변수가 다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한 변수가 이걸 다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변수는 값을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3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되죠.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이미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객체들은 별도로 관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홍길순이라는 사람 하나로 객체를 묶은 거고 홍길동이라는 사람 하나로 객체를 또 묶은 거고 그렇게 묶어놨잖아요. 우리가 이름, 나이, 저장 홍길순 33, 홍길동 20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는 3명이 추가가 됐으니까 3개를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는 공간에 이제 생겼어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각각의 사람에 대한 그 기록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어디서 넣어야 돼요?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사라지기 전에. 누가? A 사람이. 왜? A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 갖고 있을 거니까. 얘가 사라지기 전이면 어디에요? 이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이 메서드가 끝남과 동시에 얘는 죽어버릴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하죠. 네. 지수점 처음 사람에게 A 사람을 넣었다. 자, 첫 번째 사람한테 A 사람 넣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A 사람 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은 데이터 갖고 있겠네요. 그럼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첫 번째 애드 사람 실행할 때 33살 홍길순이라는 데이터가 얘네 셋한테 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들어갔다가 두 번째 애드 사람 실행될 때 홍길동 20살 데이터가 얘네한테 또 다 들어가요. 얘는 이 애드 사람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질 변수니까. 그리고 새로운 객체 또 연결될 거고 거기에 새로운 정보 저장하고 그거 셋 다 넣고 있으니까 결국 그럼 이 애드 사람 3번 하고 나면 얘네들은 뭐 갖고 있어요? 네, 30살 임꺽정 셋 다 갖고 있겠죠. 그럼 이 방식이 안 되겠네요. 그쵸?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간단하게 조건을 따져볼 겁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을 따지려면은 사실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일단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스 번호, 얘가 몇 번째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이 번호, 애드 사람 실행될 때마다 증가돼서 몇 번째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1씩 증가를 하겠죠. 이 번호가 1과 같아. 그때는 얘한테 A 사람을 넣을 거고 디스점 번호가 2랑 같아. 그럼 그때는 두 번째 사람한테 A 사람을 넣을 거고 이 번호가 3과 같아. 그러면 세 번째 사람한테 A 사람을 넣을 거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애드 사람 처음 실행했을 때 번호, 이 코드가 이 if에서 이 조건을 따질 때의 번호는 값을 뭘 들고 있어요? 처음 실행됐으면 1 들고 있겠죠. 0이었던 애가 1 증가되고 나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 사람이라는 애한테 현재 만들어진 A 사람을 넣겠다. 백업을 한번 한 거고요. 얘네들은 안 하겠죠. 두 번째 애드 사람이 실행되면
얘는 몇을 갖고 있어요? 증가되고 나면 2잖아요. 2 출력되고 있죠. 그러면 이 조건 봐요. 아니네요? 이 조건 봐요. 참이네요? 그럼 얘 할 거고 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서로 다른 변수의 값을 저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겟사람까지 아니 겟사람까지래. 애드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잡아간 건데 아직 100%는 아니지만, 자, 이제 실제로 백업하고 있는 정보를 진짜로 보관까지 해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겟사람에서 얘를 꺼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번호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왜 번호냐면 이 겟사람에서 인자 하나 주고 있죠. 이 인자가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번째 사람 꺼낼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데, 자 보세요. 얘가 실행된 결과를 얘한테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사람, 첫 번째로 애드 사람 된 사람은 누구예요? 홍길순 33이죠. 그럼 홍길순 33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를 얘한테 주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게 이 자리에 그걸 남기자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겟사람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return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결과를 남기자라는 건데, 백업되어 있는 결과를. 근데 이것도 조건을 따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홍길순을 줘야 될지, 얘는 홍길순, 홍길동, 임꺽정인데 홍길순을 줘야 될지, 홍길동을 줘야 될지, 임꺽정을 줘야 될지를 누가 정한다고요? 인자값들. 이게 번호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받아온 번호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얘가 1이야? 그러면 난 처음 사람 줄 거야. 근데 번호가 2야? 그럼 나는 두 번째 사람 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번호가 3이야? 그럼 나는 세 번째 사람 줄 거야. 이걸 따지지 않으면 얘가 실행됐을 때 여기다가 갑자기 임꺽정 남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들어왔던 사람 찾아야 되는데 홍길순 줘야 되는데 임꺽정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 번호가 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온 순서. 그래서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얘는 아직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무조건 리턴 값이 있어야만 해. 근데 너 지금 이런 경우밖에 체크 안 했잖아.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차피 이 세 사람이 끝인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거 리턴에 대해서 배울 때 완벽하게 이지선다인 걸 우리는 알아도 컴퓨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else 혹은 이 밑에다가 뭔가를 남겨줘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이지선다 일지라도, 근데 사실 얘는 진짜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것도 아니기도 해요. 만약에 사람 한 명 추가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번호 4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검증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지 않은 상태가 진짜 팩트가 되는 거죠. 이거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기본값 같은 거 하나 박아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체크할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놓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겟사람에서 4개 변수로 1을 만약에 받아왔다. 그러면 1번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거니까 처음 사람을 리턴을 하겠대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사람을 남긴대요. 지금 처음 사람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홍길순 33이라고 하는 이름과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래요. 자, 자기소개.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에 처음 사람이 남으면 처음 사람의 타입은 사람이니까 사람 타입의 이 변수한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들어간다는 게 진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넘겨주겠죠. 왜냐면 처음 사람 안에 처음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얘가 갖고 있던 리모컨을 넘겨받은 거니까. 그럼 그 리모컨을 다시 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 건데, 자, 여기 홍길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이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나이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나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자,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번호를 몰라요. 번호가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 번호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상태에서 몰라요. 넘겨준 적이 없거든요. 얘는 여기서 애초에 사람한테 같이 저장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몇 번째로 온 사람인데 라는 정보를 얘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처리하니까.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얘한테도 넣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 사람 번호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키스점 번호를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지금 없어서 오라고 하는 건데 얘만 만들어 줄게요. 그냥 자, 여기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증가되기 전 번호를 저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가 되고 그 증가된 번호를 백업을 시켜야 얘가 진짜로 1번이라고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코드를 쓸 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디스 번호 지금 증가되는 로직 제가 지웠습니다. 증가되는 거 지워놓고 디스 번호 얘는 그럼 0이겠네요. 거기에 1을 더해버려요. 그럼 얘는 1을 저장을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다음 애드 사람 됐을 때 얘는 증가된 적이 없어요. 얘는 그대로 0이에요. 그럼 0 플러스 1이야 또 1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디스점 번호 얘를 다시 불러와 놓고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다시 넣어요. 그럼 지금 뭘 한 거냐면 얘는 처음에 0이죠. 0 플러스 1 그러면 1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쵸? 그 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디스점 번호 얘는 0이었는데 얘가 1이니까 1로 덮어 씌워지겠네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번호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증가된 값을 저장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전 그냥 이렇게 둘게요. 지금 돌려놨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도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디스가 들어가줘야 좀 더 의미가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꽤나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골고루 적절히 섞어가며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꽤나 복잡할 수 있고
좀 이게 뭐야 막 엄청 꼬여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기본적인 활용을 서로 활용을 응용했다의 정도의 문제예요. 내용적으로는 뭐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기소개에서 이 변수들을 갖다 썼을 때 왜 값이 잘 나오는가는 이해를 하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갯사람을 통해서 사람 타입의 사람 객체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얘한테 들어갈 거고, 그럼 얘는 어쨌든가 그 원본 객체는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연결 리모컨을 주고 받은 거니까 그 원본 객체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객체는 여기서 만든 객체고 이 객체가 여기 안에 들어간 건데 리모컨이 결국 이 객체는 이러한 정보를 물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메서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고 객체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을 연결해 두고 여기 뭐 공간이 있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값이 막 다 들어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메서드가 종료되면, 얘가 딱 끝나면 변수가 죽는다 그랬죠. 변수는 죽어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근데 객체는 얘는 안 죽어요. 얘는 살아있어요. 얘는 죽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죽기 전에, 이 변수가 죽기 전에 이 리모컨 누구한테 넘겼어요? 지금 이 메서드 바깥에 있는 변수한테 리모컨 이렇게 토스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 리모컨이 결국은 얘를 바라보고 있는 리모컨이니까 얘를 누르면 얘가 컨트롤이 되는 건데, 이 객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죽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죽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 객체랑 변수를 제가 이제 연결한다라는 개념을 처음 알려드릴 때 얘가, 이 객체가 리모컨이 아니란다. 이렇게 작아져서 변수에 들어가는 이 개념은 아니라 그랬죠.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실제로 변수가 만들어지는 영역과 객체가 만들어지는 영역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거 이제 저번에 한번 스태틱 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램이라고 하면요, 이제 스태틱 영역이 상단에 위치를 한다고 했고 힙 영역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서 여기는 뭐 클래스, 스태틱 붙어있는 메서드, 뭐 스태틱 변수들 이런 애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여기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고, 이 힙 영역에 있는 애들은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변수도 객체도 결국에는 힙 쪽에서 관리가 되는 친구들인 건 맞지만 이 힙 안에서도, 같은 영역 안에서도 변수랑 객체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얘네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격 조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죽어버리는 건 얘고요. 변수고요. 얘는 살아있어요. 대신에 리모컨을 누군가한테 넘기지 않고 변수가 죽어버리면 이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디스 하나밖에 안 남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죽기 전에 리모컨을 토스하고 죽으면, 다른 변수가 이렇게 받아놓고 죽으면 얘는 얘를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 이 객체가 이제 번호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건을 줄 때 디스 번호 말고 이것도 가능하겠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얘가 갖고 있는 정보랑 같을 거니까 밑에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자, 얘를 이제 빠르게 배열 사용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배열 사용 버전으로 가보려면은 우리가 이거부터 해보면 좋아요. 사람이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볼게요. 네 번째 사람, 32살인 임꺽, 뭘로 해볼까? 그냥 임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가 더 왔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자기소개도 한번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들어주고, 자, 그럼 코드, 밑에 코드에서 뭐 추가해야 돼요? 일단 네 번째 사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먼저 뚫어야 되고요. 그쵸? 이 과정에서는 따로 우리가 건드릴 거 없지만 실제로 저장하는 물리적인 이 과정, 얘도 하나 추가해줘야 될 거고요. 4,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꺼낼 때도, 겟사람 할 때도 하나 추가해줘야겠죠. 4,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변수를 사용한 상황 속에서는 한 사람이 추가가 되면 우리가 건드려야 될 코드가 꽤나 많아요. 근데 이제 배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안 쓸 거고요. 이건 그냥 두고. 자, 배열을 쓴다. 결국에는 이 처음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변수들 네 가지는 다 똑같이 사람 타입이죠. 그러면 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4명이니까 4칸 뚫어놓고. 자, 이 배열은 제가 지금 사람 타입, 이건 제가 만든 클래스죠. 이 클래스한테 배열 쓸 수 있게끔 제가 뭔가 해놓은 거 없어요. 근데 타입이 있으면 배열은 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4칸짜리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얘가 이만큼의 조건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4칸짜리 방이고 0, 1, 2, 3 들어있는 건데, 여기다가 처음 사람, 여기다가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저장하면 되죠. 그러면 묶어서 이렇게 통으로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열은 원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던 이 조건대로 한다면 1일 때 0번 방에 A 사람 넣어줘, 2일 때 1번 방에 A 사람 넣어줘,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4칸이 있다라고 하면 0번, 1번, 2번, 3번인데 첫 번째 사람 넣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넣어야 되고, 세 번째 사람 넣어야 되고, 네 번째 사람 넣어야 돼요. 그럼 지금 규칙이 혹시 보이시나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넣어야 되는 방 번호가 내가 알고 있는 번호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애드 사람 실행했을 때 번호 0이었던 애가 1로 증가될 거고, 그거 객체에다 저장했죠. 저장한 결과를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방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 근데 방 번호가 현재 번호 지금 몇? 1, 마이너스 1이면 0이네요. 그럼 0번 방에 첫 번째 사람 넣는 거죠. 두 번째 애드 사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번호 1 증가되면 번호 몇이에요? 1 증가했으니까 2죠? 그럼 2-1은 1번 방이네요. 1번 방에 두 번째 사람 넣겠다. 맞네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조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겟사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번호의 사람을 돌려줘야 돼요. 1번이 들어왔으면 1번 사람 돌려줘야 되고, 2번이 들어왔으면 2번 사람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때 인덱스 번호로 꺼내죠. 근데 인덱스 번호, 내가 지금 첫 번째 사람이다. 몇 번 인덱스에 들어있어요? 0번. 두 번째 사람이다. 1번. 아니, 네 번째 사람이다. 몇 번 인덱스에 들어있어요? 3번. 근데 그 번호를 봤네요. 제가 밖에서 매개변수로 가져오네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밖에서 3번이 넘어왔다면 세 번째 사람 주면 되는 건데, 세 번째 사람 몇 번 방에 들어있다고요? 2번 방에 들어있겠죠?
3 들어갔고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2번 방에 있는 정보 꺼내주겠네요. 이겁니다. 여기도 디스가 빠졌네요. 자, 이러면 이런 조건들 필요 없어요. 배열을 쓴다면. 간단하죠?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놓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 또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 출력할 때 이 과정은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자, 배열을 사용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만 바꾸면 돼요. 지금 저 5번째 사람 추가했죠? 잘 나오네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냥 단순히 변수를 사용했던 이 상황보다는 내가 추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배열을 사용하면. 그쵸? 자, 근데 사실 배열도 불편하죠. 이 값을 바꿔줘야만 하니까. 완전 편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에는 뭐 평균적으로 한 100명 안쪽으로 오니까 넉넉하게 100명만 잡아놓자. 그래서 100을 뚫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101명이 들어왔대요. 그럼 101번째로 온 사람은 저장을 못하겠네요. 방이 없으니까. 종이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저장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 인력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꺼놓고 다시 끄고 이런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만 101번째 사람을 제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들은 서버로서 관리가 될 건데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는데 갑자기 메일이 안 보내진대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했더니 네이버가 이제 배열 같은 걸로 이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메일의 개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1000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1000개 박아놨는데 이 사람이 메일을 쓸 일이 많아서 한 1001개부터는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갑자기 서버를 내리고, 그 서버를 내렸다라는 건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접속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얘네가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서버에 배포를 한다의 개념인 건데,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 되는 데는 없죠.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열도 변수보다는 편하지만 사실 문제가 많은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배울 겁니다. 이 리스트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배열의 상위 호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배열보다 좋다. 근데 단순히 상위 호환, 폭넓은 의미로 상위 호환으로 그냥 다 개념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좋냐면 배열보다 훨씬 똑똑해요. 리스트가 알아서 더 많은 걸 해요.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면 사이즈를 지정하고 고정시켜 놓고 쓰기 때문에 방금 문제점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바쁘겠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제가 코드를 좀 적어 놓을 테니까 이제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근데 그거 하다가 또 이거 하고 막 이러면 헷갈릴 텐데, 그럼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지금 방금 전에 하던 배열 얘기는 잠깐만 머리를 비워 놓으시고, 우리 이제 스태틱 변수에 대한 거를 개념을 배웠잖아요, 저번에. 근데 스태틱 변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태틱 블럭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코드는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만들어냈고 변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한 상태예요.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1, 2 나오겠죠?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자, 근데 아니다, 이거 말고 얘는 뭐 나올까요? 얘는 11 나와요. 11.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예시가 좀 적절하지 못한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는 우리가 생성자가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데 리턴 타입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 애였죠. 얘는 언제 실행돼요? 네, 객체가 만들어질 때, 맞아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실행이 돼요. 왜냐?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였으니까. 자, 근데 이 스태틱, 이 친구는 좀 처음 보죠, 이런 형태는. 자, 얘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스태틱 생성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스태틱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그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서드들은 그냥 프로그램 실행할 때 바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스태틱 생성자라고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언제 실행되겠어요?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실행돼요. 생성자랑 실행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얘의 정식 명칭은 스태틱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이라는 건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나 이런 애들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스태틱 변수들은 여기서 초기화를 해도 가능은 한데 여기서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가 되는 거라면 스태틱 변수가 애초에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스태틱 블럭에서 초기화를 해야 얘가 만들어지자마자 진짜 값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을 여기서 했다면 얘는 static int last id라고 하는 이 변수는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는 0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1 증가돼서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여기 있다면 이 last id라는 변수는 태어나자마자 1이라고 하는 값을 물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얘도 실행이 될 거니까.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제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라 그랬는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얘랑 얘가 값을 공유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서로 다른 객체가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뚫려 있는 변수들이 있다면 여기서 값을 넣거나 빼도 바꿔도 여기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스태틱 변수는 얘네들한테 공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얘네가 아니라 애초에 램에 꼭대기 스태틱 영역에 애초에 할당받았기 때문에 얘도 얘를 쳐다보고 얘도 얘를 쳐다봐서 서로 공유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결과가 뭐 나올까요?
실행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2, 3. 왜냐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변수 만들어졌을 건데 거기에 값이 어떻게 들어갔다? 1 들어갔다. 그럼 얘는 1이라는 값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성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이 됐는데 그때 뭐 한다? 1 증가. 그럼 라스트 아이디는 1이었다가 1 증가됐으니까 2가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객체가 한 번 더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실행되겠죠. 그럼 얘가 1을 또 증가시키는데 이 2라고 하는 거에 1이 증가되는 거죠. 왜? 공유하니까. 별도가 아니니까. 스태틱 변수에 한해서는 공유 자원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 스태틱 블럭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렸던 거고, 스태틱 변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그 전에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2분,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